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걱정이 많으시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붙어서 그건에 대한 부담감이 전체 시장에 이제 작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HLB는 한 주간을 주봉상으로 이제 양봉 형태로 마무리가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회복을 점쳤던 네, 그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전체 시장이 해외 쪽에 그 전쟁 변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 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HLB 자체의 기본 골격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재료로 인해서 전개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외 변수는 우리가 사실 제어할 수 없는 요소예요. 그죠? 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전쟁권이라든가 정치적인 부분은 항상 보면은 일시적으로 작용을 했다. 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하튼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도 한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HLB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굉장히 변화가 심할 수도 있어요. 전쟁권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권으로 해서 재료나 수급이 굉장히 변동이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인 정보나 순간적인 매매 사인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HLB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 제공을 끝까지 이제 해드리고 있어요. 네, 업데이트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붙었다. 근데요, 네,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그 붙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휴일 동안에 거래가 될 수 있었던 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고요. 가상화폐 시장. 가상화폐 시장의 동향을 보면 한 마이너스 5% 정도까지 좀 내렸다가 낙폭을 좀 만회해서 마이너스 한 3.6%만 내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낙폭은 많이 축소함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공격을 받은 당사자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의 증시 움직임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증시는 대표하는 지수인 TA35 지수로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이란의 폭격이 있기 전의 상황하고 그 이후의 상황하고 보면은 1933포인트에서 1920포인트. 그러니까 실제로 낙폭이 거의 없어요. 0.7% 정도 낙폭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증시 차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보면은 이스라엘 자체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위협 요인으로 작용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 나스닥 시장이나 또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영향은 좀 크게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아무래도 우리 증시는 고유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고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미국의 그 고금리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한국 증시는 이런 영향들, 네, 이런 상황이 될 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증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보면은 HLB도 올라간다라고만은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그 이란 건의 재료가 있기 전에도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서도 이미 3.29%나 낙폭을 크게 보였어요. 네, 그래 놓고 이란 본격건으로 해서 더 밀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쪽이 좀 올라오고 제약 바이오 쪽이 좀 그건 때문에 좀 떨어지는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 이 반도체나 이 다른 섹터 주도를 했던 섹터가 좀 많이 처지면 오히려 제약 바이오의 HLB 같은 경우는 급락폭이 좀 덜 하지 않겠느냐. 그죠? 반사 이익,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그 예전에 그 조정이 진행되었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 사실은 8만원 언저리 근처까지 밀릴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열어놨던 그런 부분입니다. 하락폭을. 근데 다행히 8만 한 5천원에서 반등을 했지만, 반등이 좀 이르다 보니까 반등 강도가 약했어요. 근데 이번에 핑계김에 다시 8만원 근처에 오게 되면은 그 반발력은 좀 상당히 커질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어려운 시장이지만 우리가 그냥 어렵다고 해서 나쁜 점만 자꾸 들춰낼 것이 아니라 HLB에서도
돌파구가 마련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이제 위기 때 큰 찬스가 나오는 것이 이제 조직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 정치권의 재료가 주가를 내리지만은 이거 금방 회복되는 거 좀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전쟁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완전히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는다면은 바로 회복이 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났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실은 인정하지만 너무 크게 부담을 너무 갖지 말아라. 이미 내렸던 HLB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HLB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FDA 승인을 바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항암 신약 최초로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 HLB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특함이 있다는 거죠. 5월 달에 당연히 승인이 날 것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면 다른 종목처럼 내리더라도 계속 내리는 그런 패턴은 역시 어려울 것이다. 이런 기본 전제, 그걸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 시간에서 이제 주체별 동향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히 그 지금 HLB를 미우나 고우나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은 역시 외인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얘네들이 결국 이제 들어와야 숏 카바링으로 인해서 들어오든 순수한 매수에 의해서 들어오든 결국 주가를 끌어당길 수 있어요. 이게 외인들의 방향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주가의 방향이고요. 결국은 외인들이 끌어당겨줘야 시세가 올라간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외인들의 지금 현재 상태를 명확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잠깐 제가 분석을 드렸지만은, 외인들이 지금 현재 도대체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물량을 매수를 평균적으로 한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 우리가 한 3개월 동안에 외인들의 평균적인 단가를 한번 보니까 여기 그 나와 있듯이 81,500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 8만원대 라인은 그 외인들이 똔똔대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이 가격선은 굉장한 지지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물론 이제 8만원이 무너지면은 걔네들이 러스컷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이제 쇼카바링도 포함이 된 개념이기 때문에 8만원대가 일단 뭐 무너진다 하더라도 숏 커버링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8만원대가 깨졌다 해서 매도 치고 나갈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과적으로 외인들의 단가가 그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8만원 선이 진짜 유지가 될 수 있는 강력한 마지노선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일전에 2019년과 비교해서 40% 내렸다가 50% 반등하는 그런 어떤 물증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9년의 패턴처럼. 그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란 이스라엘이 붙으면서 그건이 부담을 주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불안에 떨고 또 내린 데다 대고 추격해서 매도하고, 그런 매매는 참 어리석은 매매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견뎌나가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최종 리뷰 노출이 됐지만 최종 리뷰 이후에 몇 가지 큰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승인이라는 부분하고 상업화 런칭이라는 부분하고 글로벌 빅파마라는 부분이 살아있다는 거죠. HLB는 중간중간에 확장 임상권에 대한 재료라든가 코스피 이전권에 대한 재료라든가 진회장이 마련할 수 있는 주가 관리용 재료들도 꽤 많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주가 관리를 하는 회사예요. 안 하는 회사하고 질적으로 틀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권과 관련해서 아주 특수한 경우로 그 변칙적인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셔야 하고, 그분들에게 제가 순간적인 변화되는 상황을 보고 수정 가감한 순간 매매 사인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순간적인 고급 정보도 드려야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 꼭 문자를 주셔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번 대비해보는 그런 문자를 주셔서 대비하시는 것이 이런 시기는 특히 더 필요하다. 저는 그걸 강조드릴게요.
아시겠죠? 문자 많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시고 대박 한번 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네, 주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W,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지 3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빠르면 뭐 한 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 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 이익도 안 좋을 때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밸류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 10,000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인데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 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 환원 의지 있죠. 매출과 이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개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